오늘은 저번에 다뤘었던 SCHD의 5종목 말고 이제 6등부터 10등까지 그 구성 종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각 종목마다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제 뭐 11등부터 15등까지 이렇게 SCHD에 들어가 있는 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SCHD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붙어져 있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뭐 타이거 사시고 싶으신 분은 타이거 사시면 되고, 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사셔도 되고, 뭐 솔도 있고 에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뭐 입맛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가를 보시면 SCHD는 꾸준히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참고로 SCHD는 배당 수익률도 한 3.4%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3.4% 배당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CHD와 같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른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ETF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가 그래도 좀 한글로도 나와 있고 뭐 뉴스를 접하기도 쉽고 그런데,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좀 보기가 힘들죠. 많은 레포트들도 좀 유료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많은 주식들, 많은 종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HD는 뭐 최근 들어서 배당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각 구석 종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뭐 브리스톨 마이스 스퀴프부터 해서 시스코, 블랙락, 쉐브론, 홈디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6등부터 10등까지 버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UPS, 알트리아, 로키드 마틴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뒤에 그 뭐 한 13등부터 뭐 그 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버라이즌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라이즌은 제가 할 말이 사실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은 못할 것 같고, 버라이즌은 다들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입니다. 가장 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SK텔레콤, KT, LG U+와 같은 통신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버라이즌 말고 우리나라 SK텔레콤, KT, LG U+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댓글로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 말고 차라리 미국 통신사를 사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그 점도 분명 이해가 되긴 해요. 국내 통신사 살 바에는 미국 통신사 사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사실 버라이즌은 가장 단점이 뭐냐면 얘가 자사주 소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SK텔레콤이랑 K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버라이즌이 AI도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차이점은 있기는 하다. 그리고 또 특히나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T모바일한테 점유율을 조금씩 뺏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신사 같은 경우는 3사 과점이기도 하고, 요 점유율이 그렇게까지 많이 뺏기지는 않아요. 물론 알뜰폰이 있기는 한데, 알뜰폰도 결국에는 통신 3사의 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알뜰폰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SK텔레콤, KT, LGU+의 실적은 계속해서 조금씩 뭐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라이즌이 꼭 무조건 좋다라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버라이즌은 일단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통신사이고, 그 점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가장 매력적이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너무 지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을 보면 6.28%입니다.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SK텔레콤이 6%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튼 그래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죠. 마켓캡 같은 경우는 181,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400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뭐 안정적으로 잘 보고 있어요. 전형적인 뭐 성장주라고 보기는 힘들고 가치주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거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좀 모든 미국 주식들이 다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의 특징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이랑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통신 산업 자체가 이미 성숙 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게 잘 없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ROI라는 지표가 있죠. 투자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거두는지,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예요. ROI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투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순이익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가치주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켓쉐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T모바일이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T모바일이 이렇게 여기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T모바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 스프린트를 합병을 했었죠. 그때부터 T모바일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도밖에 점유율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버라이즌 그리고 AT&T 수준으로 높아졌다. 버라이즌이 최근 들어서 보면 조금씩 깎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 삼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 통신사를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납케이블 이슈. 우리나라는 이런 납케이블 이슈가 없기는 한데 미국은 요거 관련돼서 소송 이슈도 있어요. 요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 단위 금액이에요. 조도 아닌 것 같아요. 10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요래서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라이즌도 최근 들어서 마켓쉐어를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 조금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러니까 프론티어를 최근에 인수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돈을 26조 원이나 주고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랑 T모바일이랑 버라이즌이 이렇게 계속해서 한판 붙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비용이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통신사들은 굉장히 격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인수 소식이 있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버라이즌도 이게 호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긴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종목이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D램, 낸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마이크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마이크론보다 더 큰 반도체 기업입니다. 여기 보면 세미컨덕터라고 적혀져 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과거 주가를 보면 지금 미쳤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반도체 기업들 주가만 우리나라 기업 주가만 떨어져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지금 살짝 떨어진 게 요 정도다. 이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산업 그 시가총액별로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엔비디아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2등은 브로드컴, 3등은 AMD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큰 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인텔이랑 마이크론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더 큽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그냥 요런 거를 만들어요. 근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D램이랑 낸드랑 조금 다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전자제품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가는 그냥 산업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력이나 전압 같은 거를 조절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 각광받는 AI 서버 쪽보다는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산업용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배당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AI 반도체 쪽은 아니다. 그냥 산업용, 자동차, 각종 전자제품 이런 쪽으로 납품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원래는 50% 정도를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가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IT 쪽으로도 조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도 하고 전기차 쪽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좀 마진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일단 미국이 가장 크기는 해요. 근데 2등이 이게 중동, 유럽, 아프리카죠. 이쪽인데 3등이 중국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중 갈등에 대한 영향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RA 보조금을 철폐하면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쪽으로 반도체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EPS 추정치를 보면 내년도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측이 생기고 있죠. 지금 반도체 다운 사이클인데 이게 좀 턴어라운드 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한테도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알트리아입니다. 알트리아는 어떤 기업이죠? 이게 토바쿠, 담배 기업입니다. 근데 알트리아랑 이제 필립 모리스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과거에 2003년도 그때는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2008년도 때 제가 알기로는 분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알트리아가 필립 모리스의 모회사죠. 근데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해요. 알트리아는 미국 내에서 담배를 팔고, 그리고 필립 모리스는 전 세계 미국 외, 그러니까 뭐 유럽이랑 뭐 중동이랑 우리나라 아시아 쪽으로 판매하는 곳이 필립 모리스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이제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보로. 저는 담배를 안 피긴 하는데 말보로 이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펠리아멘트, 그리고 버지니아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트리아는 그리고 쥬울이라고 하는 대마초가 아니고 요게 쥬울이죠. 요게 아마 가열 담배인가? 뭐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판매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코스 요거는 필립 모리스가 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죠. 요건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리아의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뭐 꾸준히 뭐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진율은 진짜 이게 담배 기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50%? 50%에 가깝게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금도 꾸준히 올라가죠. 2008년도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 모리스랑 분사했을 때 분사하기 전에는 배당금이 더 높았다가 분사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좀 나눠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자사주 수각도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인데 아이코스 그리고 줄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원래 알트리아는 기존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담배들 있잖아요. 뭐 말보로, 버지니아 이런 제품들을 팔다가 이게 워낙 건강 이슈도 있고 흡연율도 좀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담배, 가열담배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어찌 보면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어찌 보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사업 구조를 바꾸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바꾸다 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좀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알트리아는 보시면 캐나다 기업인 크노비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거의 한 18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하면 한 2.5조 정도 되죠.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마초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마초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원래 대마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원래 해리스 부통령이었죠. 민주당이 원래 대마초에 대해서 합법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도 완전히 이거를 뭐 불법화하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전체 국민들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마리화나 정도면 뭐 의료용 쪽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서 법무부부터 해서 복지부까지 친마리아나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트리아한테 좀 괜찮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인 UPS입니다. UPS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UPS는 다들 아시죠?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파슬이 뭐죠? 소포입니다. 소포.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 미국 택배 서비스가 한국어로 이렇게 지칭하면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CJ 대한통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주가를 보시면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겠죠. 실적이 왜 안 좋았냐? 금리 인상, 금리가 워낙 높고 경기가 안 좋고 미중 갈등, 아무래도 물류 쪽으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렇게 싸우는데 물류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소비력이 많이 감소를 하죠. 소비자부터 해서 기업들이 소비를 많이 둔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물류 기업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UPS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US 도메스틱 패키지,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뭐 배송하는 서비스, 그게 아무래도 마켓시어가 아니
마켓시어라고 하기보다는 매출 쉐어, 그게 한 66%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국제 배송이 한 19%, 20%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이라 그래서 기업들한테 뭐 물건을 보관해주고 이걸 관리해주고 뭐 재고 같은 것도 봐주고 배송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것도 한 14%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둔화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UPS 같은 경우는 요렇게 택배 차량을 직접 운행을 해서 요거를 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 해주고, 항공 쪽으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항공기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택배 같은 거를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UPS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체 물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진출해 있고, 그리고 페덱스도 이런 물류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 심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UPS는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기업 같은 경우는 파업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 삼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기업인 마지막 기업이죠. 록히드 마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 기업입니다. 보시면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라고 나와 있죠. 에어로스페이스 뭐죠? 항공, 그리고 얘는 우주 쪽으로도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겠죠? 록히드 마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거시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무슨 말을 했죠? 하루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종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록히드 마틴한테는 안 좋겠죠. 록히드 마틴은 뭘 팔죠? 록히드 마틴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산업, 그리고 미션 시스템 산업을 매출이 여기서 한 24% 나오고 있고, 그다음 우주 쪽으로도, 그리고 미사일 그쪽으로도 한 16%,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항공기, 우주, 그리고 산업, 미사일 쪽으로 매출이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유명한 거는 록히드 마틴의 이게 F-35였죠. 그리고 요거는 헬기 AH-64 그 제품입니다. AH-64는 여기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산업 매출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F-35는 에어로스페이스 요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그 유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요거는 요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요거는 사드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사일 쪽으로 매출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 같은 방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어찌 보면 좀 말장난이라고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냥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게 뭉뚱그려서 방산 매출 100%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도대체 어디가 뭐 몇 %씩 팔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갔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중 갈등이 조금 더 대두화되고 있고, 최근에 대만의 총통이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이 되면서 조금 더 대만 해협 쪽으로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종전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기업들보다 실적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아니 전쟁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의 실적은 왜 이렇게 오르지 못했냐라고 살펴보면 조금 이거는 달라요.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무기를 많이 판매하고 전술 무기를 많이 판매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한테 필요한 거고 폴란드한테 필요한 건데, 근데 록히드 마틴이 판매하는 거는 좀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보통적으로 보면 정부랑 계약을 많이 해요. 특히나 미국이랑 계약을 많이 하죠. 미국 자국 내에서. 그래서 보면 실제로 미국에서의 매출이 74%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방산기업이랑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방산기업은 최근에 뭐 중동 쪽으로도 판매하고 있고, 폴란드 쪽으로 판매하고 있고, 루마니아 쪽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한테 판매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기도 해요. 유럽에서 이게 함부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한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러시아한테 이게 좀
그렇기도 한데 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뭐 이스라엘 그쪽으로도 함부로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최근에는 반이스라엘 반유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 진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5% 정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미쳤죠. 이게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여튼 최근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종전 이슈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록히드 마틴이 우주 산업 쪽으로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잖아요. 우주 쪽으로도 한 14%, 한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우주 항공의 진심이거든요. 아무래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록히드 마틴도 어찌 보면 좀 나사랑도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GPS도 공급하고 위성도 공급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뭐 방위 막 이런 것들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록히드 마틴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CHD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SCHD의 배당 수익률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그거보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투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